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쌤은 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고 날씨 정보를 읽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읽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구나,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구나 등등. 쌤은 읽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끔 학교에서 시간이 날 때면 재미있는 소설이나 에세이를 들고 가서 읽습니다. 쌤에게 학교는 직장이라 쌤도 재미와 힐링을 얻어야 하니깐요. 쌤은 재밌는 책을 읽으며 직장 스트레스를 극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들을 읽으셨나요? 우리는 무언가를 읽는 활동을 통해 지식을 얻기도 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인간과 사이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책을 읽는다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쌤과 함께 책을 읽고 진로를 결정해버린 한 소설가의 글을 읽어볼 겁니다. 읽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가가 잘 드러나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읽기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글의 처음 부분에 드러나 있는 글쓴이의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고 미술교과를 담당하시는 담임 선생님이 맡고 있는 산악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특별활동이었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특별활동반이고 자신의 취향과는 상관없다는 표현을 통해 글쓴이가 산악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구나 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몸치에다 저질 체력인 쌤은 글쓴이의 마음이 너무 공감됩니다. 매주 1시간씩 등산이라뇨. 3학년이 되어 글쓴이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특별활동반을 원했고 결국 도서반에 들어갑니다. 도서반 담당 선생님은 도서반이 할 일에 관해 아주 짧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그 책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가면 된다. 와, 쌤의 취향을 저격하는 특별활동반입니다. 아, 여러분은 아닌가요? 도서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각자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으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야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고 읽을 수 있겠죠. 내가 선택한 나의 수준, 흥미, 관심사에 맞는 책을 읽으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책을 고르실 건가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설? 아니면 내 관심 분야와 관련 있는 책? 수필?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쓰여 있는 고전 문학 전집들 중 한 권을 고릅니다. 고전책 표지는 대부분 깨끗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은 책이라서 깨끗했겠죠. 아마 고전은 어렵고 딱딱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 박지원의 허생전을 읽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 작품이라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테고 처음 듣는다면 아마 앞으로 지겹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줄거리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뒤에서 쌤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무협지에 빠졌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니 정말 흠뻑 빠져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 무협지의 대부분이 중국 무협소설을 번역한 것들이었고 박지원의 허생전도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예스러운 문체는 익숙했나 봅니다. 여기서 잠깐 무협지의 느낌을 쓱 훑고 지나갈까요? 무협지는 의리가 있고 정의로운 주인공이 깊은 산속에서 무술 실력을 갈고 닦아 세상에 나와 의롭지 못한 인물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등 영웅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허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협지와 박지원 소설인 허생전은 문체가 예스럽다는 공통점 말고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실력을 쌓은 뒤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럼 허생전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까요?
허생은 10년간 책을 보며 지식을 쌓고 내공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니 먹고 사는 것은 아내의 몫이었죠. 너무나 가난한 처지의 아내는 그 책들을 보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잔소리합니다. 그러자 허생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한 허생은 한양의 큰 부자인 변씨에게 만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과일을 싹 사버리고 말총을 싹 사버립니다. 그러자 시장에는 제사에 쓰일 과일이 없고 양반들만 썼던 갓을 만들 재료인 말총이 동나버립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양반들은 몇 배로 오른 과일과 말총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런 방식으로 큰 돈을 번 허생은 무인도를 사버립니다. 섬 하나를 통째로 사는 그 시대의 쾌남. 매점매석으로 번 돈으로 플렉스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도적들을 모두 모아 섬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나눠줍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평화롭게 살라고요. 남은 돈은 그냥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자기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변씨에게 빌린 돈을 10배로 갚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이게 허생전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무협지는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상적이지 않단 뜻이겠죠. 그런데 박지원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고 주인공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무협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두 번 읽고 나면 재미가 없어지는 무협지와는 달리 박지원의 소설은 읽을수록 재미가 있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집니다. 소설 속 문장들을 보석에 비유했네요. 품위 있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박지원의 소설을 읽을 때면 보약을 먹은 것처럼 몸이 건강해지듯 자신의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느낌,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뜻이네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쌤은 책을 읽으면 자주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쌤은 중학생 때 낯을 가리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쌤 성격이 아주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낯가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고 말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쌤 스스로가 바보 같아서 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내성적인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읽었어요. 그때 충격이란. 그때부터는 쌤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고 이런 성격의 장점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글을 읽고 정신적으로 성장한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할 수 있기를 쌤은 바라봅니다. 나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매개로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해보았다고 합니다. 몇백 년 전 사람인 박지원이 쓴 글을 통해서 박지원의 생각을 알게 되며 그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미겠죠? 나는 고전을 읽으면서 내 정신적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을 받고 그와 동시에 재미와 뿌듯함도 느낍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도 박지원 소설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나가 소설을 쓴다고 하네요. 직업이 소설가인가 봅니다. 자신이 소설가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박지원의 소설들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읽기가 이렇게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자,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 꼭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별이 5개.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를 접할 수 있고 그런 엄청난 정신문화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행복이라고 표현했네요. 읽기의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줄 그어두고 읽기의 가치 1번이라고 적어둡시다. 두 번째 읽기의 가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쌤도 가끔 혼란스럽거나 우울할 때 아니면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 책을 읽습니다. 아, 몇백 년 전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구나. 혹은 나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는구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책 속에서 얻습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은 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쌤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읽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책을 읽으면 좋다는 것을 너무 지겹게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책을 읽으며 좋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내가 책을 읽으며 오늘 배운 글 속의 나처럼 좋았던 적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